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50bp B컷 인하가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그다지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의 시장 흐름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학에서는요, 여러분들께 테마주 강의 진행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테마주들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족집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테마주와 함께 두 가지 족집게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하는지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과 가격 전략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 팍스 통신망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족집게 종목 두 가지와 함께 전략가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접속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족집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주식대학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주 안에서도 이 LRG 넥스원이라는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공개 이후로 6.8%, 7%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도 빅포기업, 그 안에서도 LRG 넥스원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략 시점 이후로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회복을 보이면서 현재 6.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를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역시나 단기간 안에 6.8% 가져갔다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역시나 반도체주로 생방송 공략주로 공략 주셨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주 안에서도 이수페타시스를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30%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부근에서 정말 잘 잡아주시면서 29.6%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8월 초쯤 생방송에서 공략 주시면서 전략까지 세워주셨던 종목인데요.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HI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공략을 주셨던 종목인데요.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주를 살펴보자라고 원전주를 공략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BHI 방송 공개 이후로 1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원전주 소개해 주실 때마다 1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BHI 역시나 공략 주시자마자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11%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방산 쪽 한국항공우주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빅포기업 중 한 기업이죠. 전문가님께서 7월 말쯤 방송에서 깜짝 공개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가를 방송 중 실시간 깜짝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이후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으로도 16%의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산주 안에서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단기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시면서 10%에서 20%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안에서 또 한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원전주 안에서도 이 종목이 대장주로 가장 큰 상승을 보였죠. 한전산업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공개 시점 이후로 연일 우상향을 나타냈는데요. 방송 공개 이후 36%의 상승률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이 두 가지 쪽을 집중하자라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6월 말쯤 생방송에서 역시나 깜짝 공개를 해주시고 그 이후로 연일 우상향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한전기술 역시나 16%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원전주 안에서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매주 꾸준하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테마와 공략주, 족집게 종목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실시간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대학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학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대학 이윤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네, 추석이 끝나고 여러분들 잘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일을 하고 계시겠죠. 예, 잘 컨디션 잘 챙기고 계시려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추석이 끝나고 나서도 주식시장은 계속 가죠. 요런 주식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을 하고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주식대학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 다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대학은 여러분들께 두 가지 테마주에 대한 강의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족집게 종목도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테마와 그리고 공략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팍스 통신망 실시간 참여해 주시면 오늘의 족집게 종목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이윤호 전문가님의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우선 연휴 잘 쉬셨나요? 아, 연휴 동안에 네. 근데 오늘 참 너무 컨디션이 안 좋지 않나요? 다크서클 혹시 보이나요? 컨실러 엄청 발랐는데 티가 나나 보네. 시장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러니까 맛이 안 나죠. 이러니까 또 컨디션도 더 안 좋고 뭐 네. 지금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럼요. 분명히 금리는 인하한다 했는데 인하했는데. 그러게요. 사실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좀 시장이 환호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네. 그만큼 변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참 야속합니다. 야속한데 이게 좀 어쩔 수는 없어요. 이게 갑자기 0.5%포인트를 미국에서 내려갔다고 해서 네.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증시가 확 하고 다시 상승 전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네. 이거는 조금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 이제 사실 추석 끝나고 나서 이제 감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감 다 죽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대해서
짚으면서 요거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오늘부터 뭐 이게 사실 뭐 연휴 뭐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얘도 같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 빠지고 있고요. 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전하는 했습니다만 사실 아쉽습니다. 이게 간밤에 이제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 3시에 금리가 결정이 됐는데 미국에서 0.5%를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게 시장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사실 다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주식 시장은 항상 기정화된 사실을 뭐다? 선반영한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선반영을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선반영한 게 크게 있지 않은데 이렇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느냐 하면 일단 달러 환율 자체가 1333원으로 뭐 크게 조정이 되지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여기서 금리를 좀 더 버텨볼까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지금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달러 환율이 1320원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1333원에서 지금 좀 홀드가 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도 외국인이 1조가량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결정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외인이 더 들어올지 빠질지 이게 딱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연내에 이제 더 인하를 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뒤에서 차분차분하게 좀 하나하나 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50bp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고 오늘 국내 증시도 변동성 없이 보합권에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전일 뉴욕 증시를 함께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텐데요. 그만큼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후의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공략주 2가지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하시고 오늘의 공략주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지금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 테마들, 섹터들이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쪽을 좀 따라잡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진짜 마지막 버스라고 봅니다. 마지막 버스면 타도 되나요? 타도 되죠. 오. 근데 타도 된다고 해서 네. 막 30% 올라가고 막 그럼요. 연상하고 있고 네. 막 그런 애들을 타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섹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이 랠리를 주도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들께서 그 전부터 봤어야 돼. 그 전부터 네. 보고 있었다가 이제 걔가 아직까지 조금 뭔가 이슈가 분명히 있는데 지지부진하네. 그런데 요거에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공략할 만하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주신 테마주 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와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그 관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금리 인하가 이제 될 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PPT에 띄워드리면서 뭐 그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는 뭐가 있다 계속 짚어드렸어요. 계속 짚어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 더욱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섹터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거 다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상승 테마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금리 인하 덕분인지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상승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섹터라든지 테마를 알려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저는 안되무세였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네.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음. 위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네. 괜찮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에서부터 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조금씩이나마 금리를 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번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좀 더 이제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좀 그동안 수축이 되어 있던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예, 그런 유동성이 많이 필요한 그런 섹터들이 이제 연말에 이제 산타랠리라든지 뭐 이런 거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분명히 제약바이오, 특히나 그 제약바이오들 중에서 개별 이슈 있는 애들, 뭐 임상이 뭐 잡혀 있다든지 임상을 진행 중이라든지 발표 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금리 인하 수혜 섹터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부터 제약바이오 주까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기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생방송 시간 중에 함께 해주시면 전문가님이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주목하면 좋을 만한 테마주, 그리고 그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쏙쏙 골라서 짚어주시니까요.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바로 오늘의 강의 섹터로 넘어갈까 합니다. 네, 참 재밌는 게 뭐 금리 인하 수혜 그런 거를 얘기하더니 네. 이제 뭐 전혀 관련이 전혀 없나요? 관련이 없진 않아요. 네. 네, 얘도 비쌉니다. 네. 네, 비싸요, 제품들이. 일단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조선을 봐야 돼요. 조선이요? 우리 조선업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이 이제 슬슬 돌아오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금리 인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경기가 좀 풀리면서 충분히 호황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조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선을 이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호황이 딱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 우리 어떻게 아느냐? 자, 여기 옆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업이 이제 이제 좋은 사이클이 들어오기 위해서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요. 경기가 이제 좋은 쪽으로 변동이 돼야 되고요. 선박 건조 기간이 이제 한 1, 2년 정도 소모가 되는데 요게 이제 출하가 돼야 되는 출하가 되면서 그게 매출로 잡히는 그때가 이제 슈퍼 사이클이다. 자, 그리고 이제 교체주기인데 뭐 선박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샀다고 막 100년, 200년 써요? 아니잖아요. 얘도 낡고 분명히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교체 주기 역시도 이제 이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먼저 이 경기 변동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뭐 연착륙한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도 잡혀가고 있고 고용 지표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수출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분명히 이 조선업이 이제 수주하는 그 수주 매출은 수주 이제 잔고는 점점 쌓여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선박 건조 기간이 사실 1에서 2년 정도 이제 소모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우리가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였단 말이에요. 네. 그 코로나 때 원래 인도가 되었어야 될 그 선박들이 인도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한꺼번에 좀 출하가 되는 그러면서 매출이 잡히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제 판이 깔렸다라고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교체 주기입니다. 교체 주기가 선박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교체 주기도 이제 스멀스멀 다가오면서 이제 이런 수주 잔고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또 사이클이 있다고 하면 필요할 때 확 몰아쳤다가 네. 이게 이제 슬슬 필요한 거 다 이제 먹었다 싶으면 쓱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확 몰아칠 때 얘네가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수주들부터는 이 단가를 올리기 시작해요. 예, 이게 이제 신호거든요. 네. 이게 이제 슈퍼사이클의 신호인데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게 이제 좀 추가적인 이슈입니다. 요거는 추가적인 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친환경 추진선 교체 가속화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평소에 좀 이렇게 메탄올 추진선을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다가 이제 액화천연가스 추진선이 이제 뭐 탄소 배출도 적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요걸로 이제 교체했을 경우에 뭐 분명히 뭐 나라에서 주는 뭔가 이런 어드밴티지도 있을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옮겨가면서 요런 수주들이 이제 이런 조선 기업에 이제 충분히 수혜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조선업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오면서 이제 매출이 증대가 앞으로 될 건데 여기에 더해서 1+1 느낌으로 친환경 이제 추진선으로 교체가 이제 가속화가 되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런 수혜 이슈를 좀 더 씌우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선주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주 강의는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슈퍼호황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죠. 이 조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뉴스 기사들이 있는데요. 선박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조선가 지수도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선주 앞으로 슈퍼호황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만큼 오늘 조선주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테마주 강의를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후반부에는 족집게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주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비추시면 팍스 통신망 입장 가능합니다. 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네. 이렇게 조선에 관해서 테마주 강의를 진행해주고 계시는데 네. 지금 조선 슈퍼호황 사이클이다 뭐 이런 네. 뉴스가 많더라고요. 많죠. 근데 주가는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예, 네. 이게 사실 진짜 단순 이제 테마성 소식인데 네. 올라가지 않는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판 깔렸잖아요. 단발적인 테마가 아니라고 네. 보시는 거죠. 중장기적인 모멘텀.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5년 이렇게 묻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거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래를 시작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 예,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뭐 방산 관련주도 크게 이제 빅4 기업이 상승 나오기 전에 그런 사인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이번에는 조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선 관련주에서 이 조선주에서 도대체 뭘 봐야 되는가?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우리가 크게 뭐 작은 기업들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뭐 과욕을 부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는데 뭐 지금 당장 뭐 짧게는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리고 길게는 한 반년 정도 여러분들께서 보고 가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HD 현대중공업 다 우리 뭐 다 보던 우리가 네. 알고 있던 그런 종목이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HD 한국조선해양, 뭐 STX중공업은 이제 사명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 하나 엔진 뭐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이게 다 알고 있으니까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도 아직 못 먹고 있는 거다. 우리는 시장이 보기 전에 먼저 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들의 이제 대장주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차트를 한번 네.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HD 현대중공업부터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HD 현대중공업 차트를 좀 볼게요. 자, 보면 이제 2024년 이제 초부터 보면
이게 사실 먼저 요 조선업이 호황이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반영을 먼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상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요. 그 지난주 이제 금요일과 오늘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흐름이 괜찮네요.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먼저 이렇게 딱 보면 얘 같은 경우도 2024년 1월부터 시작이 되죠. 2024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얘 봐요. 만약에 이게 사이클이 죽는 사이클이었으면요. 이런 대장주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한번 꺾였어야 돼요. 7,500원까지. 근데 안 꺾였잖아요. 한 번 더 갔다가 지금 잠깐 쉬어가는데 오늘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으니까 네. 한국 시장은 약한데 얘는 가잖아. 그죠? 네. 이런 걸 봐야 돼요. 제가 항상 대장주 관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이제 전에 S&T 중공업이었죠. 요거 한번 보면 얘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데 얘도 만약에 조선업이 이제 죽는다. 막 죽는 소리가 이제 슬슬 나기 시작하면 여기 있죠. 여기 21,000원대에서 쭉 빠져가지고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놀았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호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바닥 짚고 또 바닥 짚고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죠. 오늘도 시장이 안 좋지만 나는 간다. 마이 웨이. 네. 요런 이제 대장주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 조선주들 중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고 좀 믿을만하고 요런 회사를 딱 알아보고 가져가시는 게 이번 산타랠리도 이제 좀 멀었습니다만 12월 네. 있을 산타랠리도 그렇고 이번 10월 이제 9월 다 갔으니까 10월 동안에 좀 이렇게 이 지수라든지 시장이 반등 나오는 부분을 제대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주셨습니다. 우선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S&T중공업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세 가지 차트가 모두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슈퍼호황 사이클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조선주들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조선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주 저희가 세 가지 종목 보여드렸는데 오늘 공략주가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떤 공략주를 주목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조선주 안에서도 앞으로 연말에 큰 상승이 기대되는 이러한 종목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실시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후보분들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써주신 종목들이 대부분이 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잖아요. 네. 오늘 기업도 좀 시총이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총 높죠? 높은가요? 네, 시총이 꽤 높아서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총 말고 어떤 종목인지 조금 힌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이냐? 일단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먼저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그냥 배 만드는 회사예요. 뭐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예, 배 만드는 회사인데,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컨테이너선과 뭐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으로 영위를 하면서도 이 회사는 무인 잠수정 그리고 호위함 등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 테마로도 엮입니다. 이 방산 테마라는 게 이제 좀 있으면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에 있잖아요. 그 부분과도 엮여가지고 좀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개별 이슈인데 뭐 사실 좀 흘려도 되는데 이런 건 봐야 돼요. 어쨌든 한 번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선진 안전 시스템 구축에 뭐 2조 쏟아붓는다, 뭐 3년간 2조 쏟아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당장 장사가 안 되는데, 혹은 앞으로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안전 시스템 구축에 이런 돈 쏟아붓겠습니까?
어렵죠.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뭐 스마트 안전 구축 시스템, 노후 설비, 장비 교체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많이들 이제 좀 손을 많이 볼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앞으로 수주가 나왔을 때 이제 이런 선박 생산, 조선업 자체가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가 좀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거를 봐도 이렇게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경기가 연착륙될까 경착륙될까 요거를 시장이 걱정하는 와중에 이렇게 굉장히 큰 투자를 그것도 안전 시스템 구축에 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게 흘려보시면 그러니까 집착은 하면 안 되지만 눈여겨는 볼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거고 지금도 수주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요런 거 잘 보시고 또 요런 이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회사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조선주 안에서도 족집게 종목에 대한 설명 이어주고 계십니다. 우선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그리고 무인 잠수정까지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섹터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주로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만 방산 이슈를 부각받으면서 역시나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별 이슈가 또 있다고 합니다. 선진 안전 시스템 구축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종목, 족집게 종목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의 족집게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해당 기업에 대한 특징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해당 기업의 뭐 수주 잔고라던가 좀 일을 잘 하고 있다던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 걸 봐야 네. 지금 조선업 이 좋은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는 기업인지 없는 기업인지가 알 수 있잖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제가 그래프를 두 개를 띄워 드릴 텐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회사에 이때 일단 이제 수주 잔고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부터 볼게요. 자, 밑에 이제 상성 같은 경우는요. 봐봐요. 수주 잔고가요. 계속해서 하다가 좀 최근에 이제 2024년이죠. 지금 2024년 동안에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도 상승 추세였는데 지금도 올라갑니다. 자, 여기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하나 이제 오른쪽 걸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4년 1월부터요. 어때요? 수출 단가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2022년, 2023년 동안 쭉 정체가 돼 있다가 수출 단가가 높아졌다. 그런데 수주 잔고가 높아지는 추세다. 요거는 이제 반도체 자꾸 반도체래. 입에 붙었나 봐. 반도체 너무 지금 좋아해서. 반도체가 네. 마음의 한켠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아닌가요? 반도체를 봐야 할 때가 있고 안 네. 봐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계속 지금은 반도체를 좀 언급해 주시니까 음. 반도체보단 조선주가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조선주예요. 무조건 조선주예요. 네. 자, 다시 보던 거 볼게요. 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수출 단가 자체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수주 잔고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자, 요거는 이제 수주 잔고가 앞으로 더 쌓이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손님이 몰리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네. 성수기 때 숙박업소 가격 어때요? 엄청 오르죠. 야, 2배로 올라요, 거의. 네. 예, 얘도 비슷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도 이제 사용자들이 몰리니까 네. 이제 앞으로 발주할 회사는 웃돈을 주고 발주를 해야 돼요. 오. 예, 그러니까 요런 거 보고 이제 조선업의 사이클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 회사. 네. 요 회사는 지금 그게 수출 단가도 올라갔고 오. 수주 잔고도 계속 전문가님,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이 조선 업종들 많은 네. 종목들이 있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모두 수주 잔고나 수출 단가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오늘 기업이 특별히 좀 더 좋은 걸까요? 제가 아까 네. 그 대장주 몇 개 보여드렸죠. 네. 어때요?
비슷해요. 이미 올라갔죠. 아, 얘는 아직 안 올라갔죠. 네. 안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적은 제가 오늘 뺐습니다만 실적 같은 경우도요. 이번에 들어서 흑자 전환을 크게 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수주 잔고까지 계속해서 쌓이고 수출 단가까지 올라가고 있다. 요거는 엄청난 장기적 오.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차트 한번 네. 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회사 네 글자거든요. 땡땡땡땡. 네. 요거 이제 제가 요 하단에 QR 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32,000원대에서 계속 좀 지지부진하다면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내가 진짜 아까 그런 수주 잔고나 수출 단가나 이런 것 자체가 안 좋았으면요 곤두박질 쳤어야 돼요 이미. 예. 슈퍼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을 못한다? 곤두박질 쳐야지.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그걸 잘 이제 그 흐름을 파도를 타고 있고 그 사이클 파도를 잘 타고 있고 주가는 계속 여기서 좀 매집하는 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자, 그렇다면 뭐다? 이 이후에는 그 이상까지 올라간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공략가는 31,000원대에서 좀 공략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전 고점이 36,000원대예요. 근데 이 전 고점에 얽매이지 마라. 지금 슈퍼 사이클이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방산주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갈 거니까 못해도 4만 원까지는 봐라. 4만 원까지 받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우선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조선주 공략가는 31,000원,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더 자세한 전략, 공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조선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조선주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네. 또 두 번째 테마주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오늘은 두 번째를 더 메인으로 가져왔어요. 아, 그런가요? 조선주는 약간 네. 평탄하게 투자하고 싶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네. 쪽이라고 보고 있고 좀 든든한 국밥 같은 존재예요. 네. 지금은 약간 그 톡 쏘는 디저트인가요? 디저트 같은, 네. 그 약간 새콤한 디저트 같은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볼까요? 자, 네, 아까 두 우리가 번째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초반에요. 네. 오늘 상승하는 테마로 또 제약바이오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약바이오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금리 인하도 앞으로 더 할 거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걸 봐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0.25%를 떨굴 거냐, 0.5%를 떨굴 거냐, 뭐 이렇게 많이들 엇갈렸었는데 뭐 결국에 0.5% 금리 인하를 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렸다는 거고요. 그렇게 유동성이 풀리면 풀릴수록 AI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 회사들, 요런 회사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 섹터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봐야 돼. 우리가 벌써 이거를 한 4주째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이거 봐야 된다. 한 달 동안 금리 인하 수혜 섹터를 가져오셨어요. 계속 봐야 돼요. 지금은 네. 그게 넘버 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건설도 봤고요. 은행도 우리가 공략을 했고요. 대형 은행만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동차도 봤어. 암호화폐도 봤어. AI는 아직 안 봤어요, 우리. 네. 예, 지금 반도체가 좀 워낙에 좀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제약바이오가 남았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자,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사실 이 제약주 랠리가 잊을만 하면 찾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예, 한 2주 건너서 3주 건너서 한 번씩. 네. 실제로 뭐 관절염 치료제, 뭐 코고롱 티슈틴이라든지 뭐 유한양행, 뭐 이런 것들이 좀 지금은 대장주로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지금 이제 한 2주 전쯤에 또 제약바이오 랠리가 왔고 또 한 2주 또 지나니까
오늘부터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게요. 또 한동안 코로나19가 다시 재발한다라면서 음.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왔다가 맞아. 또 다른 종목들은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 또 슈팅이 나오곤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좀 따라 탑승을 해도 되는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따라서 탑승을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오. 네, 이게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약바이오 회사들도요. 제약 회사들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이 돼야지 연구를 해요. 네. 신약을 개발하고. 자, 그 뭐 희귀병이라고 해서 저기 어디 뭐 좀 가난한 나라의 희귀병들 많이 연구가 되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결국에 부유국들이 좀 이렇게 많이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그게 딱 전 두 가지라고 봐요. 두 가지요? 네, 그 두 가지가 뭐냐? 비만과 암. 아. 요 두 가지 섹터에 해당이 네. 되어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주를 봐야 된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는 너무 많이 급등하지 않았나요? 급등했는데 안 한 애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직 안 한 애도 있고 되게 반가운 소리네요. 되게 반갑기도 한데 사실 이거 잡으려면 또 좀 겁나하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주가 이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주가 자리를 보면 두려워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참 배 아픈 게 네.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오늘 이미 상승이 나오고 있나요?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약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가 뭐 암이나 이제 비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한번 다시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보시면 여기서 그냥 주목해야 될 건 요거 하나입니다. 2035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25%가 비만이 될 거다라는 이제 통계 자료가 있어요. 자, 이 비만이라는 게요, 사실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가난한 나라에는 이런 비만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좀 이렇게 잘 나오는 이렇게 좀 돈을 잘 버는 국가들, 좀 부유한 국가들에서 요게 이제 좀 많이 좀 눈에 띄는 문제가 나죠. 돈이 되니까 이렇게 돈이 몰려 있는 곳에 좀 부유한 국가의 문제점인 이 비만 치료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앞다투어서 좀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도 뭐다? 계속해서 좀 반응을 하고 좀 순간순간 주가나 섹터가 좀 상승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를 연구하고 뭐 임상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올라가지 않은 회사들, 기술력은 분명한데 올라가지 않은 회사들이 있으면 그런 회사들을 꼭이 아니에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 테마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제약바이오주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은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올라가지 않은 회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쏙쏙 선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주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강의 테마도 이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뒤면 문이 닫히니까요. 빠르게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암이나 비만 이런 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지금 유럽 종양학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모멘텀을 받아서 이 항암제 쪽을 봐야 할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 쪽을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둘 다 봐요. 아, 둘 다 같이요? 둘 다 같이 봐야 돼요. 둘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제약바이오주는요, 네. 이 임상 관련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면역 항암제냐 비만 치료제냐 여기 안에 들어왔다면 네. 멀지 않은 시기에 임상 일정이 있느냐, 아. 임상 발표 일정이나 임상 시작할 개별 일정이 있느냐, 이슈가 있는 쪽을. 개별 이슈가 있느냐, 네. 이걸 봐야 돼. 근데 네. 개별 이슈가 있는지 다 하나하나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그거
다 체크 못 하잖아요. 네. 다 체크 못 하니까 어떻게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네. 통신망으로 네.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다 알아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이 섹터 자체의 흐름도 같이 아예 한 번에 체크해 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면역 항암제와 비만 치료제는 이런 회사들 보면 돼요. 지금 이미 올라간 회사도 여기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자, 뭐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아타바이오, 유한양행 또 최근에 아주 그냥 너무 좋은 모습 네. 보여요. 비만 치료제는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뭐 휴메딕스, D&D 파마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 안에 있나요? 이 안에 있습니다. 오. 이 안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그 관련주들 중에서 좀 대장주들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유한양행입니다. 자, 지난주에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뭐 살짝 풀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요것만 해도 충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받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LB 제약, 야, 얘 빼놓으면 참 섭합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자, 어때요? 2024년 1월에 쭉 상승이 나왔다가 뭐 무상증자나 뭐 여러 가지 임상 이런 것 때문에 상승 나왔다가 쭉 빠져요. 근데 쭉 빠지는데 뭐 지하실 갔어요? 안 갔어요. 여기서 다시 반등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지지대가 더욱더 굳건하게 나오는 상황이 되면서 이 HLB 제약이라는 이 제약바이오계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 이등주도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8월에 쭉 상승이 나왔다가 좀 빠지는데 이게 사실 진짜로 빠질 거였으면요. 요 자리까지 빠졌어야 돼요. 여기 요 자리. 한 3,000원대까지 빠졌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반등해주고 있고 이런 이제 금리 인하 수혜를 톡톡히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들의 좀 수급이 몰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특히 그 중에서 개별 이슈들이 있을 가능성 높은 회사들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세 가지 차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유한양행과 HLB 제약 셀리드였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방송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족집게 종목 어떤 종목인지 소개도 되지가 않았어요. 아, 이제부터 빨리 해야겠어요. 네. 초스피드로 하긴 할 건데 만약에 못한다. 네. 그러면 하단의 QR코드 통해 가지고 이제 통신망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것들 싹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네. 자, 한번 빨리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뭐 제약바이오죠, 당연히 제약 그 회사인데 연내에 이번 해에 이제 비만약 임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요거 자체가요, 이미 이번 해가 이제 1분기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요런 이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호재로 이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높고, 이 GLP-1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GLP-1이 또 중요한 게, 비만 치료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뭐 당뇨 치료제로 원래 처음 개발됐는데 지금은 비만 치료제 여기 더 해가지고 지방간염, 심혈관질환 여기까지 파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요런 것들 때문에 요 GLP-1에 좀 집중하고 있는 이 회사가 분명히 크게 주가가 상승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걸 연구할 만한 임상을 할 만한 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네. 자, 여기서 보면 뭐 실적은 사실 제약바이오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연구할 때는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여기 당좌 비율이 현금 비율이거든요. 530%나 있습니다. 자, 요런 거를 봤을 때 이 회사 충분히 지금 앞으로 능력이 되고 기술이 되고 이슈도 되는 그런 회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초스피드로 주가까지 넘어가 볼게요. 상장하고 나서요. 이 회사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좀 빠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빠졌어요. 빠지지 않았고 여기 바닥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놀고 통통통 튀고 있어요. 요런 것만 봐도 여기서 충분히 매직 구간 들어갔다가 이제 임상 이슈 땅 하고 이제 발표하면서 뭐다? 요 이상으로 올라간다.
요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목표가 공략가는 35,000원이 제가 목표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근데 목표가 6만 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주식대학 오늘도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